사장님, 정식 허가업체하고 무허가 업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허가업체 하면 우리가 말하는 등록업체죠. 그 다음에 무허가업체 하면 이제 불법 업체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신부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죠. 정식 등록업체라 하면 이제 한국의 국제결혼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가장 쉬운 말로 그냥 허가받은 업체. 근데,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베트남의 결혼회사입니다. 베트남에서 결혼회사라 하는 허가도 없고, 한국에서 허가 없는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하고 있으면은 자꾸 그걸 베트남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따지면은 불법업체죠. 한국 자체에 허가 없이 한국 결혼을 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신부들이 소개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자, 처음에 결혼을 해서 진행을 해갖고 좋게 좋은 신부 만나서 뭐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식업체하고 불법업체하고 시작을 할 때부터 정식업체는 신랑의 혼인관계 증명서, 직업에 대한 서류, 범죄에 대한 서류, 건강검진에 대한 서류 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오기 전에 회사에서 받아서 그걸 베트남말로 번역 공정을 하고 오는 게 합법적이죠. 그러면 처음에 그런 서류를 주는 게 없어요 하면은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상담이 왔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전화가 와서 사실 제가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식 그 국제결혼 회사입니까? 예, 베트남 회사래요. 그래서 베트남 회사라는 거는 결국은 불법 브로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아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고 뭐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결혼하고 올 때 어떤 신랑분 그 회사에 서류를 떼서 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만 오라고 해서 못만 왔대요. 응? 그러면 결국은 뭐냐? 계약서를 여기 와서 썼는데 뭐 표준 약관도 주고 뭐 이렇게 사업자 번호만 그 제가 추정컨대는 국내 결혼 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자, 문제는 결혼을 진행하고 갔어요. 갔는데 신부가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 용돈도 더 요구하고 뭐 팔찌 사진을 보내주면서 사달라고 하다 보니까 신랑이 이제 결혼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신랑이 소득 증명이 안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 신고가 1년 매출 신고가 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소득 자체 신고도 안 되고, 그리고 이분이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건강보험료도 그냥 뭐 2, 3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 분인데 결혼을 했다. 사실 합법적인 업체도 비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비자가 안 되는 거는 책임을 지는 업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실 제대로 된 업체 같으면은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소득 증빙이 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불법 업체다 보니까 몸만 오세요 해갖고 시켜놓고 본 거예요. 그러면 비자도 안 돼? 그러면 이분이 또 여성도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쪽 결혼시킨 사람하고 이제 막 하다 보니 조금 약간 트러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뭐 고발하세요. 그 환불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신한테 10원 하나 환불해 줄 거 없다. 신고하면 나 벌금 200만 원만 맞으면 돼요. 벌금 200만 원 맞으면 돼요 하는 걸로 봐서는 불법 업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불법 업체 신고하면은 어떤 피해를 받든 어떡하든 그 사람은 벌금 200만 원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 사기로 고발하면 안 되냐? 신랑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비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요,
그 비자가 안 되는 사람을 결혼시켰다고 해서 사기가 안 돼요. 또 왜 그렇죠? 자, 정식 업체도 신랑에 대한 직업을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고 세금을 얼마를 내고 건강보험을 얼마 내는가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신랑 개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자가 안 되는데 결혼시켰다고 해서 사기도 절대 안 됩니다. 어? 건강검진에 만약에 쉽게 말해서 뭐 성병이 있거나 뭐 에이즈가 있는데 결혼시켰다 하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전과가 있는데도 결혼을 시켰다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분이 사기가 성립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왜? 사기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하려고 했던 게 사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 돈을 줬어. 계약금 내고 베트남 왔어. 결혼했어요. 결혼까지 다 해서 소개까지 다 하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성이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 또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신부의 문제지. 근데 본인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에서 비자가 안 돼. 그거는 신랑 개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해줄 만큼 다 해줬기 때문에 사기가 안 돼요. 단 되는 거는 불법 국제결혼 영업 및 사기로 걸면은 자, 국제결혼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면 불법 영업이죠. 근데 이분들이 국제결혼 표준 약관도 막 이런 식으로 계약을 적었어요. 그거는 자체 허가도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했다? 그거는 같이 사기로 약간 걸리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 나중에 벌금 한 200 많으면 300 맞고 끝납니다. 그 사장이 알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환불해 줄 거 없어요. 나는 벌금 200만 원 내면 돼. 그럼 결국은 행사 고발해갖고 벌금 200만 원 내게 만들어 놓고 그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민사로 걸어야 돼 또. 복잡하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정식 업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전 서류 신랑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는 자체가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서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서 사전 서류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위법이다 보니까 그 업체는 영업 정지를 먹든가 피해를 보니까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신랑의 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환불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끝나는 경우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일부 업체도 보면 몸만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먼저 결혼시키려고 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저한테도 구독자분들이 문의를 했는데 본인 서류 처음에 해준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그 신부하고 문제가 있어 결혼 안 하겠다. 도리어 위자료 청구하고 막 위자료 달락하고 그럼 위자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본인이 환불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업체는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업체가 영업 정지를 먹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불법 업체나 무등록 업체는 합의 자체를 안 하죠. 왜? 벌금 맞고 끝나고 신랑이 그걸 또 받으려고 하면 민사소송하고 나중에 보면 뭐 소송비가 더 들게 자기가 안 바쁘면 자기가 하겠지. 바쁜 사람 변호사하고 해갖고 뭘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당신한테 내줄 돈 없어요. 나는 벌금만 내면 돼요. 벌금 그것도 2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한국 분들 중에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그 신부들 동영상 올리고 하는 유튜브 하면서 영업하는 불법 업체 한국에서 신랑들이 피해 입은 신랑들이 고소해갖고 기소 중지 걸려 있는 것도 여러 건 있거든. 그런 분들요. 한국 안 가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신랑분들이 그런데 가요. 조금 비용 싸다고 해서 신랑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비용이 좀 싸다. 나중에 추가로 뭐 들어가는 걸 다 물어보세요. 말 안 합니다. 처음에 결혼 비용 얼마입니다. 이게 모두입니다. 회사에 내는 거는 모두예요. 갈 때 용돈 뭐 300만 원 가져가세요. 베트남 와서 현지 마담이나 현지 에이전시한테 저거 신부 교육비 기숙사비 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쭉 전통원리 할 때 얼마 더 갑니다. 얼마 나중에 그거는 전통원리 또 실질적으로 어떤 거는 이야기도 조정도 안 해줘요. 신부 집에서 신부가 요구해서 1억 동, 뭐 550만 원 아닙니까? 550만 원 달라고 하고 폐물 사는데 얼마 사달라고 하고 조정도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조정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 들어가보세요. 나중에는 쭉쭉쭉쭉 늘어나죠. 어떤 분들은 뭐 저희 회사가 많이 받는다. 우리는 용돈이고 뭐고 다 설명을 하니까 용돈까지 얼마 들어가는가 총 예산을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 그런 거죠. 뭐 실질적으로 결혼 비용이 얼마입니다. 똑같아요. 거기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럼 신랑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 업체를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한 방에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그 업체가 그 사장한테 물어죠. 본인의 국제결혼 허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업체 이름 뭡니까? 그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도 저희 시청의 담당자가 많이 물어본대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장님 실제 여기 사장님 회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물어보는데 담당자가 많이 귀찮아 한대요. 어?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또 이런 말을 또 댓글에 보면 적히기도 하고 실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결혼 정식업체가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면은 사무실 운영하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직원 사용. 아니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싸게 받아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처음에 계약 금액이 싸다고 해서 싼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뒤에 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자, 제가 실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현지 여기서 일하는 브로커예요. 불법 업체로 여자들 동영상 막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연결해서 베트남에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만났어. 신부 소개해주고 한데 얼마입니까? 아, 예, 400만 원 하면 됩니다. 어휴, 싸다. 만나서 400만 원을 주고 신부를 소개받은 거예요. 받아보고 한국 돌아갔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진행을 하니까 서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서류 하는데 뭐 얼마입니까? 뭐 하는데 얼마입니까? 갑자기 서류 비용만 1,000만 원이 나와버려. 그럼 나중에 전통혼례하고 뭐 하고 가야 1,100만 원. 그럼 400만 원 뭡니까? 단순 소개. 그러면은 신부 서류고 뭐고 이 사람이 다 홀딩하고 딱 잡고 있어요. 줘야 돼, 그 돈을. 그 하나가 딱 미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그 신부하고 깨든가, 주고 하든가. 왜 처음부터 어디까지 포함인가를 다 안 물어보냐고. 요즘 똑똑하신 분들요, 저한테 상담 전화 와고 그렇게 묻습니다. 총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회사에 내는 돈 외에도 내가 얼마를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실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용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통혼례비는 얼마를 줘야 됩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처럼 처음에 말하는 비용처럼 많아 보이는 거지. 오늘 그 방송 댓글에 내가 잠깐 얼핏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4천만 원씩 받는 회사네요 하고 뭐 댓글을 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어디 근거해서 4천만 원 소리가 나온 건지. 우리는 용돈까지 다 해도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 구독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금액 싸다고 브로커 찾아가지 마시라는 거. 반드시 본인 피해 입었을 때 어떤 보상도 안 된다는 걸 알고 하십시오.